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죠. 예, 오늘의 마지막 정찰 토픽입니다. 아이러니하다. 김문수, 장동혁이 결선 가면은 한동훈이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과반수를 못 얻으면은 당대표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되죠.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가 아마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하면은 이 결선 투표에서 떨어진 3, 4위 후보, 조경태, 안철수든 안철수, 조경태 쪽이 이렇게 어느 지원하는 쪽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은 안 하겠지만은 그쪽을 찍었던 이 책임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안철수 표는 뭐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조경태의 표는 거의 친한계, 한동훈이 계속 이제 조경태와 안철수를 단일화하라고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한계 쪽의 이 표가 장동혁에게 가느냐, 김문수에게 가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당권이 나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차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1차에서도 장동혁이 이기든 김문수가 이기든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이제 저런 아이러니한 결과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지지율이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그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혼술에서 그 지지율 선호도 조사를 하죠. 그 혼술,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조사를 하면은 장동혁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한 70% 이상으로까지도 받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구조화된 어떤 설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네 사람의 이름을 놓고 선호도를 간소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쪽이 좀 팽팽하거나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앞서거나, 근데 오늘 또 장동혁 후보가 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조사도 하나 났습니다. 지금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지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죠. 80%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니까, 2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하니까 그 장동혁 후보가 35.3, 김문수 후보가 33.3,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은 장동혁이 앞서는 이런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조사는 다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갤럽이 이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누가 적합한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김문수가 31%, 안철수, 장동혁이 똑같이 14%, 조경태는 8%, 여기서는 또 김문수 후보가 앞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김문수든 장동혁이든 이 가반을 치고 가는 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선 투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상이 되고 그 경우에 안철수, 조경태를 선택했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표가 당권을 좌우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김문수와 장동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무리 이렇게 당내 계파 갈등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도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107명 전원 같이 가야 된다. 통합을 해서 가야 된다는 쪽이고, 장동혁 후보는 아니다. 그렇게 다 같이 갈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다.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된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야 된다. 이 기조가 좀 두 사람 사이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경선 과정에서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좀 화합 차원
화합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같이 가지 못할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기 한동훈계가 아마 이탈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어떤 지분을 가지려고 할 텐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한동훈 지분은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생존 차원에서 다른 길을 한동훈 쪽에서 모색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페이스북에 본인이 김건희 여사 접견한 사실을 밝히면서 한 말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동훈 부분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심평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한탄을 했다. 한동훈을 가리켜서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한한 영광, 아마 이 탄핵이 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했으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후계자라도 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두 사람이 그 문자 뭐 읽고 씹었다. 그때 이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때 김건희 여사 디올백 그 최재형 씨에게서 받은 그것이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할 수 있다고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씹어버렸다. 그래서 그 논란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에 대한 배신자론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됐었죠. 자, 그것들을 연상을 시키면은 오늘 그 한동훈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는 전당대회 투표를 시작한 시점이죠. 오늘이 전당대회 투표를 시작한 시점에 이런 그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도 좀 한번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송군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개입 부분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였는데,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그냥 막 파헤치면서 뭐 서희건설, 통일교도 나오고 다이아 목걸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진실인지 아니면은 그 중에서 특검의 언론 플레이가 있는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박용수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특검이.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심평 변호사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찾아갔는데, 심평 변호사가 찾아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접견실에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심평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특검이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이 배경에 그런 의혹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어떻게 돼버리면은 그 남편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정했습니다. 뭐 너무나 황망한 말에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지금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이 이 국가 정체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들을 다 지금 교체를 하려는 시도를 성급히, 너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본인 앞날이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급하게 이것저것 막 하고 시도를 하고, 뭐 특검도 막 그 채찍질을 하고, 또 그 외부 압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조국에게 빚이 있었는지
어쨌든 조국을 사면을 해서 이 풍파를 일으키고 이렇게 좀 나라가 좀 엉망진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저와의 대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외투쟁에 나서든지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가 야당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죠. 인정을 하지 않고 무슨 인간하고 악수하는 것이 인간도 아닌데 무슨 악수를 하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에게 직접 알려야죠. 장외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딱 장외투쟁 할 때입니다. 최 지도부가 들었으면 장외투쟁을 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 같은 것을 다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재판 왜 중단되어 있는 거를 계속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 속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대선 출구조사 때 나왔죠. 64%였던가요.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해야 된다는 그 민심의 결과도 있는데 그게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서명운동, 1000만 명 서명운동이든 2000만 명 서명운동이든 다 벌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지도부 출범이 있으면은 모레 있을지 아니면은 결선투표를 가서 있을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은 전국 흐름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